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그널 그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슈 어떤 주제일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 주택 시장이 한참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 동향 분석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8.2 대책과 9.13 대책,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강남권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무려 3자릿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신축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여파는 부동산 매매 시장뿐 아니라 주택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정부의 내년 4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발표로 매매를 보류한 채 전세 형태로 대기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데다가 가을철 이사 수요까지 겹쳐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진 상황. 이에 전세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치 앞을 모르는 부동산 시장.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택가격 동향에 대한 분석을 좀 할 텐데요. 자,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엔 이번 주 주중에 나온 언론 기사를 좀 제가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 3자릿수. 자, 이 제목이 언론기사 뉴스 헤드라인 기사로 나왔는데요.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200대 1.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더 뜨거워진 청약시장의 열기를 바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신혼부부들의 젊은 분들 세미나 때나 상담 때 일단 이 지역의 동작구 지역의 이 아파트는 꼭 한번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청약을 넣으십시오라고 했던 아파트 신혼부부 경쟁률이 195.6대 1로 나왔고요. 그리고 다자녀 경쟁률,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쟁률도 13대 1. 또 특징이 뭐냐면 다자녀면은 자녀가 3명 이상이잖아요. 근데 작은 평수, 전용 평수 59제곱미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내용은 그건 뭐냐면 30대 그리고 40대가 바라보는 부동산 주택시장 자체를 불안하게 보는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 언론 기사는요. 청약시장 그리고 부동산에는 경매시장이 있죠. 자, 많은 분들이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경매시장에 헐값의 부동산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락론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낙찰가율이 100%가 웃도는 현상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집값이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서울의 신축 공급 물량 자체가 얼어붙고 줄어들 부분 자체로 예상이 된 부분에서 경매 시장에서도 좀 더 싸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경매 시장에도 벌써 서울의 아파트 값은 감정가보다 100% 이상 나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언론 기사가 이번 주 내에 나왔던 기사들이라서 일단은 지금 언론 기사들이 현 시장에 있어서 예전과 달리 그래도 일정 부분 현 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와중 속에서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좀 현 시장의 분석을 볼 텐데요. 자, 수도권과 5대 광역 지역 같은 경우에, 광역시 같은 경우에 주간 변동률을 보시면 일단 상승하는 고성 자체를 계속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이 대책이 우리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욕망과 심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 아니었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보실 텐데요. 자,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며칠 전에 공영 매체에서 한국감정원 자료가 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좀 늦다라는 언론적 기사가 좀 나오긴 했지만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전국적으로는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수도권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축소되는 변동률을 보이고 있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유지하면서 상승의 발판을 다져가는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통계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눈에 제가 매매 가격 지수를 볼 때마다 전세 가격 지수를 항상 보는데요. 잠재적으로 전세의 수요가 매매의 수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꼭 전세 가격 지수의 변동률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매 가격 지수와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상승, 수도권 상승, 그리고 서울권도 상승,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하는,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자체가 우상향의 전세와 매매 모두 그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전세에 있어 다시 한번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수급 동향 추이를 보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나 서울권에 있어서 전세의 물량 부분 자체가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앞으로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매매가 상승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매개 요인 자체로 하나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누이 제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시장을 보실 때, 또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 자체를 선도 아파트 50 지수에 대한 추이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러 가셨을 때, 매매를 하셨을 때 항상 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 시기에서도 1년 만에 다시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선도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올라가는 추세고요. 이 영향이 이 대표 아파트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에 영향이 미치면서 적게는 3개월에서 늦게는 6개월 만에 주변 아파트까지 가격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 자체에서 선도 아파트 50지수는 꼭 한 번쯤 내가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는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매 가격 지수가 상위 6개 지역이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강남, 그리고 양천, 강동, 금천, 광진, 송파 순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강남과 강동까지 3개 지역에 있어서 주택에 지금 가격이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학군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기가 바뀌면서 명문학교나 전학이나 입학에 실수요가 유입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요인으로 인해서 신축단지 중심으로 모름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잠시 주춤했던 재건축 단지들도 상승 분위기에 편승하는 지금 강남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상승이 높았던 양천구에는 목동이 있는 지역이죠. 자, 30평대 미만 중소형 아파트 단지 위주로 거래가 활발하고요. 특히 목동 지역의 목동 신시가지 6, 9, 13단지의 정밀 안전진단이 재건축으로 신청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투자자의 매수 문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강동구. 자, 이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로 한 번에 일약 스타가 된 지역 아파트 단지가 있죠. 자, 둔촌동 재건축 단지.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했고요. 그리고 6개월 내년 4월 30일까지 분양 승인을 일반 분양을 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여기서도 분양가 상한 적용을 안 받는 단지의 대단지로서의 인기가 하늘로
어떨지 모르고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한동안 잠잠했던 투자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강동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으로 들어가서요. 수도권에 보게 되면 매매 가격 지수가 성남, 광명, 성남 분당구, 그리고 영통구, 과천 순으로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성남 지역을 주되게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성남 중원구 같은 경우엔 도시대상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후보지인 금강동, 상대원동, 하대원 지역에 현재 투자 문의가 굉장히 증가하였고요. 사실 물건이 없습니다. 또한 성남 1호선 트램 건설 예정 지역으로 해서 지금 수요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중원구 말고 분당구, 두 번째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강남권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실수요자의 문의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또한 서판교에 들어오는 월판선, 월곡 판교선 부분 자체와 또 성남 2호선 트램의 교통호재로 인해서 투자자 매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서 이 지역도 호가에서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지 매물 자체가 급매물 자체가 거의 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경기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2017년도 9월 달에 호황을 찍고 현재로서는 수축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안 좋죠.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책과 공급 대책 등등이 많이 나왔지만 특히 특정 지역만이 지금 올라가는 현상, 초양극화 현상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수축기의 특징은 뭐냐면 특히 부동산과 연관해서 도심 집중화 현상 자체는 수축기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항목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요 억제 정책, 8.2 대책, 9.13 대책, 그리고 3기 신도시행 공급 대책 등 많은 대책들이 나왔고 이제 10월 29일 날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별로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심리를 좀 더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불안 심리가 더 커지는 대책들이 아니었나 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은 초강세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수도권도 강부와 그리고 대대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특히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유지될 거라 보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또 특정 지역을 또 에 있어서는 반전되는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택시장에 투자하실 때는 이 초양극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떤 단지, 어떤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데 있어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할까를 따져보시고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